신생교향악단도 아무리 실력 있는 단원을 모아도 시간이 많이 돼야 좋은 소리가 나듯이 이미 부산시립교향악단 60년이라는 시간을 쌓아왔어요. 그것은 그 관록은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부산에서 대표적인 교향악단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이다. 부산시향은 유일한 공공 오케스트라로서 그 책임감을 지금부터는 다시 더 크게 좀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깊어가는 가을, 특별한 공연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협연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60주년 창단을 기념하는 순회 무대인 만큼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향악단. 대한민국 대표 항구도시 부산을 품은 교향악단의 연주가 부산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이곳 서울까지 울려 퍼진 것이죠. 제가 부산시향 공연을 처음 오늘 봤는데 또 다양한 악기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봐서 되게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고 새로운 음악을 들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일단 너무 의미 있는 공연이기도 했고 음악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더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객석에 앉아 있는데 뭔가 감동도 느껴지고 또 너무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산시향에 들어와서 그동안에도 되게 보람되는 연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연주에는 저한테도 되게 좀 뜻깊게 다가왔고 훌륭한 지휘자 선생님과 그 다음에 양인모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훌륭하신 그 오케스트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더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6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한 도시의 성장을 함께했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연을 마칠 때마다 가족끼리 잔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게 오늘 서울에 와서 조금 색다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저희들의 이 하나 된 마음은 어디를 가든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향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고 또 연주력도 굉장히 향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산시향이 처음 창단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그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산시향이 창단될 그 60년대의 상황은 다른 민간 오케스트라가 거의 활동을 안 하던 때죠.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오케스트라, 공공 오케스트라라도 만들어서 뭔가 민간 활동을 자극도 하고 시민들에게 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향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건데 나중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립되었는데 이들은 지난주 오태준 씨 지휘 아래 제1극장에서 첫 연주회를 베풀었습니다.
1962년에 생겼어요, 이게. 교향악단이. 내가 10살 때니까. 10대 후반 무렵부터 내가 그 교향악단 연주회에 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7, 8회 시향 정기 연주가 있었는데 그것만 보기 시작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향악단을 듣고 오면 그 여운이 꽤 오래 갔어요. 한국 전쟁 후 부산으로 집결한 음악인들. 부산 음악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962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제1대 지휘자 오태균부터 2대 한병함, 3대 이기홍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초석을 다지게 되죠. 4대째 지휘자가 부임하게 됩니다. 박종혁 선생님. 아주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젊었고 아주 의욕이 넘치는 그런 지휘자였죠. 그때 변화라는 것은 확실히 1, 2, 3대 지휘자 시절하고 사회 분위기도 다르고 경제 사정도 달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지휘자는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 교향악단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첫째, 레파토리가 많이 불어납니다. 넓어져요. 레파토리도 넓어지고 또 이 지휘자가 악기 편성을 확대하는데 아주 그 힘을 기울였어요. 예, 그리고 젊은 단원들을 많이 영입하고 심지어는 그 의욕적인 것은 그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우리나라 최초로 교향악단이 녹음을 했다. 예, LP판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여러모로 의욕을 보였어요. 1980년대는 그야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성장기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서울 공연은 물론 1985년에는 지방교향악단 사상 최초로 제10회 대한민국 음악제에 초청받기도 했죠. 89년도에 외국인 지휘자가 처음으로 오게 돼요. 마크 고렌슈타인이라고 하는 외국인 지휘자인데 이 고렌슈타인은 그 당시에 부산 시향의 연주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확실히 시켜줬어요. 그 당시 그 한국의 교향악 축제라는 것이 서울에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그때 고렌슈타인이 부산 시향을 데리고 서울에서 연주를 했는데 서울에서 보기에도 부산 시향의 연주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언론이 부산 시향의 구테타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224회 정기연주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마크 고렌슈타인의 지휘로 마련됩니다. 마크 고렌슈타인의 지휘와 더불어 더욱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렌슈타인 이후에 외국인 지휘자들이 계속 부임을 해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 시기가 시향으로서는 굉장한 실험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도약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키가 많이 크는 그런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90년대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 시향이 키가 갑자기 크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1990년대 부산시향은 내부적인 진통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연간 25회 열렸던 연주회가 1995년에는 40회에 육박했으며 청중 또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1급 교향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기인 거죠. 그리고 1996년 지휘자 곽승이 부임하게 됩니다. 곽 선생님도 굉장히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많은 걸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곽 선생님은 아무래도 한국말을 잘하시다 보니까 사람의 이렇게 딱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해야 되나요? 그래도 선생님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이 잘 아니까 다 넘어가고, 그래도 선생님 좋아하시는 단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뭔가 하나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 참 감사하죠. 8대 지휘자 곽승이 부임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야는 넓어졌고 시민들에게는 또렷하고 섬세한 소리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창단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순회 공연길에 오르게 되죠. 오늘 첫 소식은 부산시향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그 세계 음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카네기 홀을 비롯해서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이렇게 미국 4대 도시 순회 공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미국 순회 공연이 처음이었죠. 부산시향의 외국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오케스트라가 인원이 많잖아요. 60, 70명 이상 되는 그 인원이 한꺼번에 악기를 다 가지고, 큰 악기들 그 다 가지고 외국을 돌아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곽성 씨가 96년도에 부임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의욕에 찼던 기억이 나요. 곽성 씨도 부산시향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욕이 굉장했고요. 또 단원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고,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기 어려운 곡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난곡 중에 한 곡이 이골 스트라빈스키의 무용음악들이에요. 이 곽성 씨가 와서 한 몇 달 정도 지나갔던 그 시점에 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향이 이 봄의 제전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었구나. 또 한 단계 도약했구나 하는 생각. 곽승 지휘자는 하이든, 모차르트 등 빈 고전파 음악부터 힌데민트, 스트라빈스키 등 20세기 음악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흔히 듣기 힘든 작품 또한 적극적으로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1997년 미국 순회 공연을 통해 기품 있고 세련된 연주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얻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작곡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부산시립교향악단에겐 아주 특별합니다. 2017년부터 3년간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국내 악단 최초로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화려한 개성이 돋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도 꼭 닮아있죠.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약 30년의 외국인 지휘자 시대를 거친 후 2017년 다시 한국인 지휘자 시대를 맞이합니다. 제11대 최수열 지휘자와 함께 말이죠. 많은 이제 클래식 애호가들께서 아시다시피 최수열 감독님 젊은 지휘자시고 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지휘자 중에 한 분이신데 오셔서 많은 거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트렌디하달까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의 바르셔가지고 일어나서 인사를 또 하시고 스님께서 오늘 하이든 심포니 45번 고별 사악장을 택하셨는데요. 이 고별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름 때문에 이 곡을 택하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10대 때였어요. 10대 때. 그때 왕자극장 영화관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정기 연주를 하는데 12월 달 정기 연주니까 지휘자께서 아마 고별 교향곡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그때 전기가 없었겠죠. 촛불을 켰겠죠. 지휘자 선생님이 보면대에다가 촛불을 2개씩 켜라고 했어요. 촛불. 그 곡은 한 사람씩 나가게 돼 있어요. 오보에 홀은, 버슨, 홀은 쭉 나가고 현악기만 남아서 하는데 촛불을 끄고 나가잖아요. 그 악장 뒤에 풀트에 어떤 분이 잘 못했는지 악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예측을 못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네요. 지금까지 술렁했어요. 자, 그래서 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78년에 교향악단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악보가 불에 새까맣게 탄 표지가 있어요. 확 타가 있어요. 새까맣게 탄 한 부분이 탄 악보를 보게 되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바로 그 악보였어요.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너무 감회가 새로웠겠습니다. 야, 내가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 곡을 들으실 건데 이제 저희들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부산시향은 사실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부산시향에 많이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세 전 단원이 선택한 곡은 바로 하이든의 교향곡 제45번 고별. 마지막 악장의 독특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단원들이 연주 중에 하나둘씩 퇴장하다가 결국 바이올리니스트만 남게 됩니다. 어린 시절 고별 무대를 빠져나가는 단원들을 보며 시향인의 꿈을 꿨던 한 아이. 그는 이제 원로 단원이 되어 부산 시향인으로 살아온 25년의 추억을 후배 단원들을 통해 꺼내봅니다.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원로단원과의 토크 콘서트는 원로단원의 추억이 깃든 곡을 후배들이 연주하며 부산 시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항상 선배를 좋아하고 저도 지금 동생들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너무 사랑하고 계속해서 정말 이 긍지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이 정말 태평양의 중간이듯이 이렇게 정말 오케스트라 잘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후배들 너무 사랑합니다. 종이가 알아서 심심하다. 꼭 맞잡은 두 손처럼 선후배 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부산시립교향악단의 60년을 잇게 한 힘이 아닐까요? 제가 부산시향을 처음 만났을 때가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라는 연주로 협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제 기억 속에 그때 선생님들께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미소 지으시면서 응원해 주셨던 모습이 생생해서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60년, 올해로 60년이 된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연배가 있는 단원들이 많은 단체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거의 한 20명 가까이 은퇴를 했고 그 말은 20명 정도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순환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오케스트라거든요. 부산시향의 새로운 신입단원들은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하지만 또 여기 원래 계시던 분들의 경험치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성을 계속 여기서 간직하고 있었던 분들과 또 실력을 훨씬 쌩쌩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케스트라로서는. 전반적으로 이 교향악 문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길게 내다보고 이 청소년기에부터 좀 저변학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연주 공연들이 요구가 될 테고. 네, 이번 하하호호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공연은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 중 하나인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악기를 준비한 우리 부산시립교향악단을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볼까요? 집 가까운 곳에서 한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연주를 듣는 일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문화 선진 도시가 아닐까요? 물론 애들 핑계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공연을 이제 접근하기 좋은 학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일단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공연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이런 큰 데 가서 봐야 될 거를 가까운 집 근처에서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실제로 이제 사운드를 들으니까 너무 더 멋있게 풍성량을 듣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빠듯하다 보니까 공연 보러 가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집 근처에서 이렇게 무료로 공연을 보고 애들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은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클래식 관련 악기를 전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악기를 보여줘가지고 아이들이 관심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최수열 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만이 가진 뜨거운 열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시즌제를 실시하며 차기연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한 해 전 4분기에 발표하는 것은 물론 신년음악회 장소를 부산문화회관에서 부산시민회관으로 확대하며 클래식 애호가를 넘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향의 객석 점유율은 12%, 유료 관객 비율은 30% 이상 오르며 관객들과 열린 소통을 지향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죠. 우수한 연주자들과 역량 있는 지휘자와 함께 쉼없이 달려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속 가능한 교향악단의 역할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구 단원들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등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는 문화의 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문화도시 부산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이제는 국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연이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그 순간 무대에서 느꼈던 감정과 그 순간 관객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시각장애인 분께서
둘째 줄에 앉으셔서 양쪽 그 객석 의자를 꽉 붙들어 매시고 음악을 듣는데 오로지 한 기관으로 들으신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시니까. 근데 그 음악을 흡수하시는 그 반응이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매 연주자도 지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그 순간으로 돌아가요. 그 한 사람이 어딘가에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대에서. 회갑이란 한갑자를 돌아온 시간, 더불어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 60년을 살고 나면 회갑이란 이름으로 특별하게 기념하듯이 지난 11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6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부산 각지에서 온 부산시향의 소리를 사랑하는 관객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크고 작은 변화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부산시향을 묵묵하게 곁에서 지탱해준 부산 시민들이 있어서입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보다도 저런 규모의 부산에서 뭐 교향악단이 부산시향밖에 없고 새로 이제 다닌 지가 한 5, 6년 됐는데 최수열 지휘자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좋아진 건지 아니면 교향악단 실력이 좋아진 건지 조금 더 듣기가 좋아져서 뭐 더 자주 오게 되죠. 안 빠지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부산시향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지기도 했고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이렇게 단원분들도 실력이 정말 좋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제 오시거든요. 점점 티켓 구하기가 어려워질 만큼.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더 많이 된다면 부산 시민분들이 이렇게 양질의 공연을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에 지금보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산시향의 DNA, 단원 개개인의 DNA로 이제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렬하고 매운 맛이 부산시향이 연주하는 그 사운드에 이렇게 그 녹여들도록 계속 제가 이제 애를 쓰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특히 어쨌든 부산의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애호가 분들한테 저희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환원을 해야 돼, 음악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뭔가 돈을 버는 목적의 오케스트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주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으로 부산에게 환원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단지 연주를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의 그 정체성을 가진 오케스트라로 갈 수 있게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제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60년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끈 숨은 주역, 바로 단원들입니다. 작은 소리가 하나둘 모여 큰 울림을 만들듯 단원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연주하며 풍성한 하모니를 완성했죠. 지시율 지휘자가 이런 좋은 공연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60주년 기념일에서 저도 굉장히 뜻이 깊고 저희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은데 너무 60대 축하드리고 저도 앞으로 70년, 80년, 100년 더 열심히 연주하는 연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음악은 특별합니다. 부산이란 도시를 닮아 시원시원하고 강한 색깔을 가졌죠.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그렇게 60년 동안 그들만의 음악을 통해 시민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난 60년이란 세월은 부산시립교향악단에게 부서지지 않을 견고함을, 그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주었죠. 세계적인 교향악단.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그 도시의 수준을 알려면 그 도시의 교향악단을 보라.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그 도시를 하나씩 보면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뉴욕, 런던, 베를린 굉장하잖아요. 그 도시의 수준은 교향악단이 다 그 표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부산시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시향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젊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레퍼토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정신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항상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되게 세련된 프로그램과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악단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오케스트라는 그 한 도시를 대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화 기관이거든요. 단지 음악을 모여서 하는 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체가 될 텐데 저희 단원들의 힘만으로는 더 큰 도약을 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를 소망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새로운 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클래식 애호가들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알리고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을 공유하는 꿈을 말이죠. 격동의 60년을 넘어 찬란한 100년을, 과거와 미래의 멋진 하모니를. 최고의 오케스트라 되겠다. 우리나라 몇 번째 오케스트라, 아시아 몇 번째 오케스트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큼 그러니까 개성이 있는 그 오케스트라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아서 부산시향이 과연 개성을 가진 오케스트라인가 지금?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다고 이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계에서도 부산시향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됐고 사람들은
오랜 역사만큼 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음악이 모든 연주가 다 그 훌륭하고 아주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저희의 개성이 느껴지는 연주로 마치 이제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부산에서 즐겁게 있다 가듯이 부산시향도 저희가 이제 부산의 많은 자랑거리들 중 하나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고.